자, NCS 자, 핵심 백제 6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6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7번부터 100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먼저 64번. 다음은 소독 실험에서 소독제 누적 주입량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그랬어요. 보니까 가로축이 소독제 누적, 그죠? 네, 주입량입니다. 가로축이 지금 소독제, 그죠? 누적 주입량. 그 다음이 이쪽이 뭐냐면 미생물 개체수, 세로축은 이렇게 돼 있죠? 네. 파악을 하시고 실험 정보로 들어가 봅시다. 1번. 이 실험은 1회 시행한 단일 시험임. 네, 그렇죠. 그 다음, 자, 실험 시작 시점에서 측정한 값과 이후 5시간 동안 소독제를 주입하면서 매 시간이 1시간 경과하는 시점. 1시간마다 단위로 됐다는 얘기죠. B, C, 그죠? D, E, F. 이렇게 했대요. 시작은 A, 그죠? A. 뭐 100만에 100이니까 1억 마리가 있었다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 소독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이런 개념을 정의 내렸습니다. 소독 효율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킬로그램당 마리, 그죠? 네. 시작 시점에 병원 미생물의 개체 수 빼기, 거기 괄호가 빠져 있어요, 그죠? 시작 시점 앞에 괄호를 치시고, 그 다음 측정 시점 병원성 미생물 개체수 거기 또 괄호를 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을 측정 시점에 소독제 누적 주입량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런 방식으로. 알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소독 속도, 이런 걸 또 하나 정의를 내렸네요. 알겠죠? 구간 시점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점에서 개체수,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구간의 종료 시점 병원성 미생물 개체수, 그것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아까 소독 효율은 나누는 게 누적 주입량이고, 그 다음 속도는 시간, 그죠? 네,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 해석 가보겠습니다. A점과, 그죠? 각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통해 소독 효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누적 주입량 개체수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물론 여기 기울기 절대값입니다. 아시겠죠? 기울기 절대값. 소독 효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각 지점과 딱 이렇게, 그죠? 이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었어요. B 이거고요. 그 다음 C, D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E, 그 다음 마지막 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되겠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파른 거는, 즉 소독 효율이 제일 높은 거 이 B네요. B, 그지?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가장 낮은 건 E. 1번 소독제 누적 주입량이 가장 많은 지점은 F다. 그렇죠? 네.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4시간 후, 5시간 후니까 제일 많다는 거 알 수 있겠죠? 8점 얼마 정도 누적이. 2번 소독 효율은 지점 F가 지점 E보다 높다. 그죠? F가 더 가팔라요, E보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에서는, 그죠? AF, 이 기울기가 보니까, 그죠?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죠? E의 기울기보다. 그렇죠? 옳은 서술이네요. 3번. 구간의 소독 속도는, 그죠? BC가 EF보다 빠르다. 속도는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C, 구간 BC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그죠? 개체수가 30, 여기는 개체수가 거의 한 3 정도? 그죠? 그리고 1시간밖에 안 흘렀어요. 그죠? 여기가 10인데 중간까지 못 넘어왔으니까 3 정도만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구간 BC에서는 1시간 분에, 그죠? 30-3, 한 27 정도 대충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누구냐면 EF예요. EF는 그죠? 1이고요. 자, 2일 때 지금 그죠? 40마리가 됐었는데 40인데 여기가 30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여기 30. 그러니까 넣어도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3번도 옳은 서술이 되겠네요. 4번. 자, 소독 효율이 가장 높은 시점, 즉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는 주입한지, 그지? 소독약 주입한지 1시간 후가 되겠죠. 저희가 가장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소독 효율이 가장 낮은 시점은 실험 시작 후 5시간이 아니라 4시간. 그죠? 이때가 기울기가 제일 완만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 이제 금방 아시겠죠? 이처럼, 이 문제에서처럼, 그죠? 기본 어떤 개념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여기 표현에 있는 것처럼, 그죠? 먼저 소독 효율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죠? 소독제 누적으로 나눈다. 그치? 네, 그 다음 속도, 구간 소독 속도, 그죠? 시간으로 나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런 주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5번. 65번. 네, 가봅니다. 자, 다음은 교내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 기준과 A부터 G까지 7명의 학생에 대한 학적사항 및 직전 학기, 성적, 가계, 소득 분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요건 1. 수혜 범위 내 학기 수료 2학기 이상 7학기 미만. 요건 2 가보겠습니다. 요건 2. 성적 우수자. 그죠? 성적 우수자 85% 이상. 그 다음 가계 곤란자. 그죠? 3분의 2 이하. 그러면 그때는요, 그 소득분위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1부터 10분위까지 매겨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득이 제일 많으면 10분위에 속한다라고 하고, 제일 적으면 1분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분위, 3분위 이렇게 3분위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밑에 주석이 달려있어요. 1번. 요건 중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1순위 장학금 수혜자가 선정되어 장학금 전액 지급. 2가지만을 충족하면 장학금 반액 지급. 하나만 충족하면 예비 수혜자로, 알겠죠? 그죠? 네, 선정되고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자료로 가봅니다. 표 2. 표 2로 가보시면, 자, 이제 A, B, C, D 학생들 다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을 몇 개나 충족하는지 우리가 한번 세보자고요. 자, 먼저 A, 이거 한 개, 그죠? 아니, 78 안 되네. 아까 85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 이상 6 이하여야 되고, 그죠? 네. 소득분위는 3 이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족이 되고요. 이건 안 되고. 이거 충족되니까 A는, 그죠? A 학생은 2개가 충족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 B 학생. 이거 되고요. 아유, 아깝다. 그죠? 여기 충족되고요. 그 다음 C 학생. 이거 충족되네요. 이것도 충족되네요. 요거 충족되죠? 얘는 3가지. 얘가 전액이겠군요. 전액. 7 미만에서 이거 안 되네. 그죠? 90 되고요. 5니까 안 되죠? 너는 하나. 그 다음 이거 되네요. 4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건 되네요. 그죠? 넌 9가지. 그 다음 8 초과해버렸어요. 안 되고. 이건 되네. 그지? 이건 되네. 이건 안 되죠? 1가지. 그 다음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가지.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보기 가보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기억.
학생 A부터 G는 모두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충족한다. 그렇죠? 다 됐어요. 니은 요건 2를 충족한 학생은 2명이다. 요건 2가 뭐냐면 그 성적 우수자죠? 성적 우수자 가봅시다. 그죠? 1명, 2명, 3명. 그죠?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겠네요. 니은 틀렸어요. 디귿. 그죠? 장학금 전액을 지급받는 학생은 C뿐이다. 그렇죠? C. 세 가지니까. 맞죠? 리얼. 만약 요건 2의 선정 기준을 직전 학기 성적 100분이 85%에서 직전 학기, 그죠? 성적 100분이 80%로 완화하더라도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은 동일하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85가 아니고 80입니다. 80.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얘가. 그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해당하겠죠. 그죠? 네. 얘도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3개가 되고, 얘도 3개가 되는 거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B하고 E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거야,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리을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디귿. 이런 문제는 그죠? 반드시 딱 보고 반드시 풀어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죠? 어느 대학교에 5년간 계열별 정부 인원 연구생의 수와 연구 지원금 현황에 대한 자료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보겠습니다. 네. 1번. 2012년 1인당 지원 연구비가 가장 많은 계열은 우주항공 계열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연구생 수, 여기는 연구 지원금입니다. 총액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 계열별로, 여기 있죠? 요 머릿수, 예를 들어서 IT 계열이다. 그러면 102분의, 그쵸? 2856, 102분의 2856,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그죠? 28. 대충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36. 자, 다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필기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여기 60. 여기 124. 자, 필기해 놓고 직접 다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다 재셔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 여기가 25. 그 다음, 여기 40. 여기가 72. 137. 그죠? 네. 그죠? 총.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30, 45, 74, 149 하고 계시죠? 자, 필기 다 해놓으세요. 여기 35, 그 다음 45, 80, 그 다음 160 이렇게. 여기 그죠? 37, 그죠? 155분의 5739 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49. 그 다음에 여기 80. 여기 166. 이렇게. 시험식 장소에서, 그 시험장에서 후딱 계산하셔야 되겠지, 이런 거. 네. 자, 됐죠? 그랬을 때 1번. 2012년 1인당 지원 연구비가 가장 많은 계열은 우주항공 계열이다. 우주항공 계열. 제일 높죠, 그죠? 이거는 1인당 평균이고요. 알겠지? 평균. 그죠? 세계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가장 높다. 60으로. 1번은 옳은 답이 되겠네. 2번. 5년간 지원 계열별 연구생 수의 순위는 변동 없이 동일하다. 보겠습니다. 머릿수. 그죠? 비교해보면 알잖아. 그죠? 우주항공. 제일 적고요. 그죠? 얘가 중간. 마찬가지죠? 이거 딱 보셔야 돼.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머릿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머릿수 순위 변화는 없다. 2번 옳은말. 3번 우주항공 계열의 1인당 그죠? 1인당 지원 연구비는 2016년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소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물론 시험장에서는 아까 이쪽 물어봤으니까 이쪽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3번 딱 찾아내갖고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미리 다 계산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죠? 네. 4번 2014년 생명공학 계열 1인당 지원 연구비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45네요. 45. 그죠? IT 계열 30이네요. 정확하게 1.5배라는 거 그 말이겠죠? 4번은 옳은 게 되겠고 5번 5년간 IT 계열 연구생 수와 그 다음 생명공학 계열의 연구생의 수의 연도별 증감 추세는 일치한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뭐 하겠습니까? IT 생명공학 그죠? 5년간 연구생의 수 보니까 그죠? 계속 증가 그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우주항공은 감소,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넘어가서 6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어느 분야의 국가별 특허, 그죠? 특허 출원 및 논문 발표 현황을 나타낸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음 발표된 국가별 논문 수는 정수이고 논문의 발표 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참 그죠? 67번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이거 화요일에 수업해서 그 수요일에 여기 업로드를 시켜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에 우리 빅모 장모님이시죠? 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가 좀 오타네요. 오기 여기가 특허 출원수가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그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죠? 국가별 논문 발표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특허 출원수 고치셨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위에는 특허 출원수고 밑에는 논문 발표 비율입니다. 네, 기억. 1번의 특허 출원수와 논문 발표 비율은 모두 독일보다 높다. 1번 갑니다. 그죠? 특허 출원수는 27건, 독일은 15건. 이건 높네요. 그죠? 논문 발표 비율로 갑니다. 네. 독일이 11%, 일본이 4%. 틀렸네요.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한 나라의 특허 출원수. 60이죠? 미국. 그죠? 미국 60건. 그죠? 그 다음 2위, 3위, 4위 국가의 특허 출원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게 60건이 더 많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더 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42, 52. 그죠? 52건입니다. 니은은 맞아요. 이건 틀렸고. 자, 디귿. 전체 발표된 논문의 수가 360편이라면 그죠? 네. 미국 봅시다. 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 25%라고 돼 있죠? 네. 미국이 25%입니다. 25% 즉 4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 90건. 그죠? 알 수 있겠죠? 디귿 옳아요. 그 다음 리을. 미국의 특허 출원수보다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 수가 더 많기 위해서는 그죠? 네. 전체 발표된 논문의 수는 최소 244편이어야 된다. 지금
특허는 60이니까 이거보다 만들려면 최소 61건이 돼야 되겠죠? 네, 61건 곱하기 아까 4분의 1 했으니까 곱하기 4 해주면 244. 그죠? 리을도 옳다는 거 금방 아시겠습니다. 그죠? 이런 건 뭐 단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다 할 수 있겠죠? 표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 그죠? 다음은, 자, 보겠습니다. 68번. 다음은 A부터 D 네 국가의, 그죠? 항목별 웰빙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과 표에 근거하여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거기 웰빙 지수 항목이 쭉 나와 있죠? 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거기 보니까 근데 밑에는 이제 그림으로 나왔는데 A국, B국, C국, D국이니까 어느 나라가 A 그죠? A가 미국인지 아닌지 B가 아닌지 뭐 다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 그림과 그 표를 같이 봐라 그런 얘기죠. 이 표를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죠? 네 그림 보니까 소득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소득 그죠? 자 지금 보니까요. 미국이 검은색이, 군청색이죠? 군청색.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소득이. 여기가. 5.5 정도 된다는 얘기죠? 가보니까 5.4. 아, 이거 맞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A네요. 그죠? A가 미국.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B국은 파란색. 파란색은 여기 대충 요쯤이죠. 그죠? 요쯤이죠? 한 4.2 정도 되네. 그러니까 결국 B국이 캐나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 C국은 점점점 돼 있는데 점점점 그죠? 말레이시아 1.6 맞나요? 여기 1.6 그죠? 여기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은 4로 돼 있는데 그죠? 여기 4잖아요. 요 선에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B고 미국이 A고 말레이시아가 C고 그죠? 한국이 D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잡아놨어요. 됐죠? 네. 그래서 1번 국가 A는 미국이다. 오케이. 2번 국가 C는 항목별 웰빙 지수는 그죠? 모든 항목에서 국가 B의 항목별 웰빙 지수보다 낮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B 캐나다하고 C 그죠? 비교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표를 잠깐만 보시면 이 그림으로 판단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보시면 자 여기가 B, 그죠? A, C, D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 C를 서로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4.1.6 높고, 그죠? 높고. 요것만 알면 되겠네, 그죠? 요거 죽어 갑니다. 그림에 여러분들 교재 죽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국이 주거 만족도가 1, 2, 3, 4, 한 5.5 정도 되네. 그죠? 여기 한 5.5 정도 돼요. 높네요. 그죠? 높고요. 가정일 양립 높고, 7, 5, 6, 5, 이것도 높고, 그죠? 5, 4, 7.4, 6.4, 8.8, 이거 높죠? 여기도 높습니다. 다 높네요. 그죠? 2번도 옳은 서술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다하고 나에 들어간 숫자의 합은 10보다 작다고 그러고 나를 구하라는 얘기네. D국가의 교육을 갖다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림으로 갑니다. 그림 D국가의 교육 거기로 갑니다. 그죠? 점점점점 돼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어디입니까? D국가의 교육 여기네요. 여기 요쯤이네요. 1, 2, 3, 4, 5, 6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 더하면 10은 넘죠? 네. 틀렸네요. 3번이. 4번 국가 B 캐나다죠? 캐나다. 아까 캐나다라고 했어요. 한국은 D라고 했고요. 자, 표로 오면 국가 B의 1가정 양립 여기네요. 8이죠. 그죠? 한국의 그거보다 높다. 7이니까 높네요. 그죠? 네. 옳은 서술. 5번 국가 B의 항목별 웰빙 지수가 국가 D의 항목별
보다 높은 것은 7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대충 아까 5.5 정도라고 구해놨죠? 여기는 대충 6에 가까운 거라고, 6보다 좀 작아요. 보니까 그 그림 보시면 6보다 조금 작아. 이게.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높은 거 따지라고 하니까 먼저 소득 4.2, 4 맞죠? 네. 노동시장은 아니네요. 주거 5.5, 5.4 그 정도 알겠죠? 네. 그 다음 1가정양립 맞고요. 건강 맞고 교육 그죠? 맞고 사회관계 맞네요. 시민참여 어휴 더 높네 그죠? 그 다음 환경 이게 높죠 그죠? 네 환경 되겠죠? 그 다음 안전 더 높습니다. 주관적 만족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죠? 7가지다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요 그죠? 어디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교육 응? 교육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볼게요. 교육에서 보니까 네 교육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높네요. 그죠? 구별이 안 됐지만 한국이 오히려 높네. 그러니까 그 지수에서 교육만 빼면 되겠네요. 그죠? 아래를 왔다 갔다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7가지 항목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3번으로 하면 다 끝나야 되겠죠, 바로.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9번. 자, 다음은 학생 A, D에 A부터 D까지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다. 제시된 순위 방정식을 이용하여 순위를 산정할 때,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그럼 우리 옆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3가지 방식이었으니까 3가지로 딱 해놓자고요. 그렇죠? 네. 먼저, 순위 산정 방정식 1번. 4개 과목의 총점이 높은 학생부터 1, 2, 3, 4위로 하되 4개 과목의 총점이 동일할 경우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총점 다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구해봤어요. 여기도 써놓으세요. 339 여기는요 322 그 다음 여기는 326 여기는 33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 그죠? 3등, 4등 이렇게 딱 잡혀져 있네요. 자, 방식 2번째는 뭐냐면요. 과목별로 점수로 등수를 매긴 후 각 등수의 합이 작은 학생부터 1, 2, 3, 4위로 하고, 그죠? 등수의 합이 작은 학생부터 하고 동일할 경우 1번 방식에 따라 4개 과목에 그죠? 총점이 높은 학생부터 높은 순위가 되도록 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등수를 매기라 그런 얘기네. 너 1등 그죠? 너 2등 3등 4등 1, 2, 3, 4 그죠? 여기는 1, 2, 3, 4 여기는 1 그죠? 2, 3, 4 이렇게 있네요. 그죠? 가로로 더하면 됩니다. A 8이네요. 그 다음 B 얼마입니까? 12 네. 그 다음 11 그 다음에는 9 다행히도 동점이 없네요. 그죠? 네. 낮은 애들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 방식 3번째. 방식 3번째. 80점 이상인 과목의 수가 많은 학생부터 1, 2, 3, 4위로 하여 80점 이상의 과목의 수가 동일한 학생의 경우 1번 방식에 따라 4개 과목의 총점이 높은 학생부터 높이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80점 이상인 거 세라는 거네. 너 셋, 그죠? 여기는 여기도 셋,
여기 둘, 그죠? 네, 여기 셋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면 3, 3, 2, 3 이렇게 돼 있네요. 동일한 애들이 이렇게 3명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1번 방식에 따라서 순위를 잡아라 그런 얘기죠. 되겠죠? 그럼 너가 1등이네, 그죠? 1등. 그 다음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그죠? 2등, 여기가 3등, 여기가 4등.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수탁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1번. 1번 방식으로 산정한 1위는 B다. 아니죠? A죠, A. 그죠? 틀렸어요. 2번. B의 순위는, 그죠? B의 순위는 2번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B는, 이거 4위네. 그죠? 2번 방식으로 산정하면 4위죠, 4위. 그 다음에, 1번 방식. 1번 방식 할 때는, 그죠? 4위죠? 2번 방식으로 했을 때는, C군요, C? 제가 잘못 봤어요? 2번 선박 헷갈렸어요? 2번. B의 순위는 2번 방식으로 했을 때 4위. 그죠? 그 다음에 3번 방식으로 했었을 때 3위. 동일하다? 아니죠? 다르죠? 2번도 틀렸네요. 3번. C의 순위는 1번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C의 순위는 1번 방식으로 하면 3위. 그죠? 3위네, 3위. 4위이지만 틀렸네, 거기서 벌써. 그지? 3번 방식으로 하면 4위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만약 D의 수학 점수가 88로 바뀌었다. 그죠? 이게 아니고 바뀌었다. 그러면 3번 방식으로 산정한 1위는 A에서 D로 바꾼다. 그죠? 그러면 헷갈렸네요. 78점에서 88점으로 바뀐다면 2번 방식으로 산정한 D의 순위는 1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과목별 등수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과목별 등수. 그럼 88이 됐네요. 그죠? 그럼 과목별 등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가 바뀌는 겁니까? 과목별 등수로 하면은 아까 여기에서 그죠? 얘가 4위였는데 2등으로 바뀐 거죠? 그죠? 2등으로 바뀐 거예요. 맞죠? 순서대로 돌아가면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4에서 2로 등수가 그죠? 2만큼 떨어졌으니까 우리 2번 방식에서 합산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7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4번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5번 3번 방식 기준을 80점 이상의 과목이 아니라 85점 이상의 과목으로 바꾼다면, 그죠? 바꿔요. 1 해갖고 바꾼다면 3번 방식으로 산정한 1위는 A에서 D로 바뀐다. 그랬죠? 네. 그 3번 방식이 뭐였냐면, 그죠? 80점 이상의 과목 수가 동일한 학생들, 그죠? 1, 2, 3, 80점 이상. 인가하고 했는데, 그거를 85점 이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너는 2개, 85점 이상이니까. 여기는 0개. 여기 2개, 85점 이상. 여기 얘도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에는, 그죠? 2, 0, 2, 2로 바뀌는데, 그죠? 그 다음에 동점자들은 1번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여전히 얘가 1등이네. 제일 높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전히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그죠? 이거 틀렸네요. 그죠? 네. 안 바뀝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죠? 하고, 대신, 그죠? 열심히 해보셔야지. 꼭 자기 다 해보셔야죠, 계산은. 자, 다음은 A부터 E까지 5개의 지점 간 운송로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표다. 0은 두 지점에 있는 사이 운송로가 없고 1은 존재함을 나타낼 때 각 지점을 나타내는 운송로로 적당한 것은 5지점이니까 그죠? 오각형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갑니다. 가로줄 기준으로 하세요. 가로. 자, A는 111.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운송로가 있다. 그런 뜻이죠. B는요, 그쵸. A하고 1 돼 있고 이미. C, D가 110이네요. 그러니까 2하고는 없네. 그지? 2하고는 없어요. C 갑니다. A하고 B하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 D하고만 있네요. 2하고는 없어요. D로 갑니다. 그죠? 1111 다 있네. 했고, 여기도 없는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됐죠? 그 2는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림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5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1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2교시 7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71번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유아 소속 가구 소득 수준별 영유아의 공공문화시설, 그죠?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나타낸 자료다. 이에 대한 그 설명을 오른 것은 그 표를 보니까요. 출생 후 현재까지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형별 이용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어린이 놀이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린이 놀이터 제일 많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제일 많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자, 일반 가구의 영유아 수는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수의 2배다. 이게 보통 비율만 나오면, 그죠? 비율만 나오면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일반 가구 A명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 저소득 가구 B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딱 2등분 해놨기 때문에 전체는 이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전체 지금 이용률, 일반 도서관 그쪽으로 가보자고요. 일반 도서관. 가보시면, 그죠? 여기가 24%예요. 24 써도 됩니다. 알겠지? 24. 그 다음 여기가, 근데 여기 뒤에 그대로 안 되겠군요. 네. 그다음 여기는 0.23. 전체는 23.8. 그죠? 네. 0.238 되겠죠. 그죠? 네. 그냥 2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죠? 요거 곱한 이거, 요거 곱한 이거가, 이거의 합이 반드시 이거랑 같아야 돼요. 그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3.8과 같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24A 더하기 23B는, 그죠? 23.8A 더하기 23.8B가 되는 것이죠. 그지? EA로 넘어가니까 0.2A. EA로 넘어오니까 0.8B. 그죠? A는 4B. 그죠? 4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그죠? 전체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 평균 구하듯이 구하면, 그죠? 머릿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확한 머릿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죠? 몇 배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이거 기억에 해당하는 거, 그죠? 리플레이 해갖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가구 영유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문화재,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과 최근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건 똑같다. 그죠? 아까 어린이 놀이터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 D가 모든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에서 일반 가구 영유아의 출생 후 현재까지 이용 비율이, 그죠? 저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다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용 비율 찾아봅시다. 높고요, 높고요. 높고, 그죠? 높고, 높은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지? 저소득 가구는 그죠? 맞벌이 부부가 많을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상류층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아이와 보낼 시간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 상식에 부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네요, 그죠? 리얼로 갑니다. 리얼.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가구 영유아에서 이용률 5번째 가봅시다. 1, 그죠? 네, 2, 3, 4, 5 이거네요. 이거 어린이 박물관, 그죠? 네. 그 다음 최근 1년 동안 이용률 5번째 1 쭉 올라와서 2, 그죠? 3, 4, 5 아이고 똑같네, 그지? 똑같습니다. 리을도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놓으시면 돼요.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7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주요 수자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문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소양강댐, 그죠?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죠? 네. 이 저수율, 저수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년 대비라고 하는 건 평균, 그리고 올해를 제외한 작년까지의 평균 저수율,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비 저수율. 예년보다 많이 했네요. 그죠? 이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충주댐 저수율 43.5. 어휴, 그죠? 여기는 좀 가물었네. 보니까 동네가. 여기 83.5. 그죠? 예년에 비해서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 황성댐. 그죠? 네. 저수율 59.5. 어휴, 여기 높네. 그죠? 네. 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료 다 봤어요. 관계자 자문 내용으로 갑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제시된, 그죠? 제시된 3개 댐의 저수용량과 저수량을 보았을 때 현재 전국 수자원 현황은 심각하게 부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현재 3개 댐 모두 예년보다 많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충주댐이 아니에요. 기억은 틀렸어요. 리을, 예년 대비 저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황성댐, 그죠? 111.1, 111으로 51.7의 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현재 저수량 하고 있어요. 리은 옳은 거네요. 자, 이 3개 댐 중 총 저수 용량이 가장 큰 소양강댐인데 디귿, 예년 대비 저수율과 현 저수량을 이용하여 이 댐의 예년 저수량을 추정해 보면 1590만 정도 된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00만큼 적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소양강댐 가보면, 그죠? 여기 보이시죠? 네. 현 저수량이 만큼입니다. 현 저수량이. 예년 저수량이, 그지? 예년. 그걸 X라고 해봐. 그죠? 네. 그 X에다가 곱하기 106.2%니까 이거죠. 이거 곱한 게 1689.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죠? X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062분의 1689.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서. 그러면 대충, 그죠? 이거 1.06 정도 잡고요. 이거 대충 1690 정도 잡아요. 이렇게 되겠죠? 106으로 잡고 빵빵 붙여주고 10점 나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591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의 서술은 대충 옳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지금 1689니까 대충 100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거가 되겠고, 리얼. 각 현 저수량의 10%씩 늘려 세 곳이 모두 60% 이상의 현 저수율을 보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죠? 지금 현재 저수율에다가 10%를 더하면 너는 68.3%. 오케이. 그죠? 좋아요. 너는 53.5. 에이, 이건 아니네. 그지? 이게 아니네, 이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자, 요거는 못하니까 탈락시키고요. 자동차 회사 A사, B사와 의 2015년 3월 기준 판매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죠? 동년도, 이게 2015년도 전월 판매량 2월. 전년도 동월 판매량.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죠? 전달 또는 작년 전달, 작년 해당 달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죠? 네. 작년 대비 증가했네요. B사도 증가했네요. 그죠?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더 가볼게요. 2015년, 그죠? 3월 기준 A사의 판매량은 B사보다, 그죠? 거기서 약 15,000대가량 더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57965 2015년 3월 빼기 42 그죠? 42305 빼기 066 그죠? 5 1 15,660대 거기서 근데 그거를 약이라고 하면은 이거 틀린 발언이에요. 알겠죠? 그거는 이거 다 옳다고 여기고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냐면 약이 아니고 약을 지우고 15,000 여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1번은 그렇게 고쳐놓으세요. 2번 A사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4%가량 증가하였다. 알겠죠?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A사 전월 대비 그죠? 그러면은 57965 그죠? 그 다음에 46859 대충 이거라고 하고 대충 1 그죠? 1 증가 전월 대비 증가니까 46860분의 11110 자르고요. 되겠죠? 그렇게 이거를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3.8%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반올림해서 약 24% 오르는 소리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3번 B사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약 7,000대가량 더 많다. 그러니까 42305 그죠? 35405 00 그죠? 이 9가 되겠죠? 하나 넘어갔으니까 6,900 한 6,900대 정도. 그러면 이때는 약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그죠? 반올림이 올라왔으니까 약이란 말을 갖다가 써야 됩니다. 제대로 한 거죠. 3번도 오르네요. 1, 2, 3, 3번 다 옳고요. 그 다음 4번 A사의 판매량은 전년도 동월 대비 약 3,000대가량 더 많다고 그랬어요. A사 그죠? 57965 전년 55108 하나 넘어오니까 7 여기는 5가 되겠고 8이 되겠고 2가 되겠고 그죠? 2857대니까 약 3,000대.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인데요 5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5번 A사와 B사 중 전년도 동월 대비 판매량 증가율이 더 큰 회사는 A사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할 필요도 없겠죠? 딱 그 저기 1, 2, 3, 4번이 다 오르니까. 자, 그러면 A사 5108분의 그죠? 2857. 아까 방금 전에 계산해 놨어요. 그 다음에 B사는 38844. 네.
그 빼버리면요. 그죠? 네. 42305 빼기 38844. 그러면은 38844분의 3461. 그죠? 네. 얼추 딱 봐도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5%가량 되겠죠? 딱 봐도, 그죠? 200가량 되니까. 이건 얼추 딱 봐도 한 9%가량 되겠죠? 그러니까 B사가 높다는 거. 그지? 어림셈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74번. 가봅니다. 74번. 다음은 어느 공과대학에 최근 2년간 각 학과 지원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거기 주석을 봅시다. 공과대학의 전체 지원자 수는 2016년, 2017년 각각 1000명으로 동일했다고 가정한다. 알겠죠? 네. 지원자 수. 총 지원자가 이때 1000명. 이때도 1000명으로 가정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런 다음 학과별 경쟁률은 학과 지원 인원수 대 학과별 모집 인원의 비율로 나타낸다. 그죠? 그러니까 학과별 모집 인원이 분모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A 대 B를 한다. 그 뜻은 B분의 A를 하는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그런 경쟁률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기억. 학과별 지원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2016년, 2017년 동일하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르네, 그죠? 16년은 도시공학과, 그 다음에 17년은 전자공학과. 니은 2017년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죠? 지원자 비율이 감소한 거, 지원자 비율 감소, 뭐네요? 하나. 너도 감소했네? 증가, 감소. 그 세 문제네요. 니은 맞고. 자, 디귿. 생명공학과의 정원이 80명인 경우는 2017년 경우 경쟁률이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물어보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지금 생명공학과 정원을 갖다가 우리가 80명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 1000명이라고 그랬으니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16명이고 여기는 95명이죠. 그러면 경쟁률은 80분의 116으로 아까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렇게. 그죠? 떨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요거. 그죠? 1과 80분의 36,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 4로 약분하면 20분의 9가 되겠네요. 곱하기 5 해주고 곱하기 5 해주면 100분의 45니까 1.4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얘는 1과 80분의 15.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5로 나눠주면 16이고 3이고. 그죠? 곱하기 얼마 해볼까요? 네. 16 곱하기 25.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25를 곱하고, 그죠? 네. 400분의 75 되겠죠? 네. 여기다가 2.5씩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1과 1000분의 그러니까 75, 2.5, 5, 25, 5, 7에 35, 2, 50, 2, 7에 14, 5, 7, 8, 1. 그죠? 여기 점 하나 있고. 1.1875가 되겠네. 그죠? 그럼 대충, 그죠? 여기서 반올리면 되겠죠? 9.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의 감소, 그죠? 감소율. 그러면 전년이 1.45였죠? 1.45에서 1.19 빼는 거니까 0.26, 그죠? 그러면 145분의 26. 이거 계산하는 거네. 그럼 145, 260 이렇게 되겠죠? 네. 0 붙고 1, 그죠? 145, 5고요. 1이고요. 1이고. 대충 5 붙었겠네. 대충 8 정도 해볼까요? 8이라고 하면 8, 5, 40, 8, 4, 32. 그죠? 8이는 8. 대충 18%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소리 나는 거.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죠? 요령을 발휘해서 계산을 좀 하세요. 자, 화학공학과랑 생명공학과의 지원자가 감소한 만큼 기계공학과의 지원자가 증가했다. 1000명으로 잡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 133, 여기 125, 여기 마이너스 8이죠? 여기 116, 2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21. 그 다음, 기계공학과는요, 25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9고, 여기는 25니까, 이쪽이 더 감소했죠. 그죠? 네. 틀렸네. 그죠? 그 다음, 75번. 다음은 A회사의 가전제품과, 그죠?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판매액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기억,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는 판매량에서 1.33배 차이가 난다. 김치냉장고 요거죠? 세탁기 요거죠? 네. 그러니까 80분의 110, 그죠? 네. 1과 80분의 30, 그죠? 1과 8분의 3. 김치냉장고가 100이었네. 계산 잘못했어요. 80분의 100. 1.25. 그래서 바로 알겠죠, 이거? 잠깐 틀렸네요. 니은 표에 제시된 제품군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알겠죠? 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상이다. 전체 매출액,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계산해 놨습니다. 3379, 그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3380으로 처리하고, 냉장고 420. 이렇게 놓고, 그죠?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대충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0.1207. 그래서, 대충 12%. 네, 틀렸습니다. 대충, 이거 대충 봐도 그렇죠? 15%는 안 되겠죠? 대충 봐도. 니은 틀렸고, 이거.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중 판매량 대비 매출액이, 그죠? 가장 큰 제품군은, 그죠? 판매량 대비, 판매량이 분모,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여기가 매출액. 요거 계산하는 거야. 요거. 알겠죠? 디귿. 청소기. 갑니다. 그죠? 네. 청소기 80분의 463. 그 다음에 세탁기. 갑니다. 세탁기 80분의 435. 그 다음, 건조기. 건조기 여기 있네. 그죠? 80분의, 이거 비교하는 거였군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큰 놈이 큰 거죠? 이런 순서가 되겠지, 이런 순서. 옳은 소리가 되겠죠, 그죠? 네. 리을. 판매량이 가장 많은 세 가지 제품군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계산해보세요, 이거. 계산하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685. 됐죠? 판매량 제일 많은 거. 요거 세 개래요. 그러니까 685
185분의 그죠? 310 5의 배수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62 그죠?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 그죠? 685분의 310이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응? 그죠? 여기 685 요거 2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620이죠? 그러니까 이건 50%보다 적어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만 옳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 상품, B 상품에 있어서, 그죠? 그 자료다 그랬어요. 판매 단가, 고정비, 변동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 주석 갑니다. 매출액은 매출 단가 곱하기 매출량. 그렇죠. 매출 원가는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그죠? 네. 변동비 곱하기 매출량. 맞고요. 아이고, 매출 이액으로 되어 있네. 이거 고치세요. 이익으로 고치십시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A 상품을 2,000개 판매했을 때 매출액. 그죠? 1번. 2,000개. 하나당 단가가 얼마냐면 120원. 그죠? 24만원이죠?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상품은 1,500개. 그죠? 판매 단가가 180. 이거 단순 계산하는 거네. 그죠? 네. 얼마입니까? 15만원에다가 8 곱하면 12만원. 27만원. 그죠? A, B가 더 높네요. 맞는 소리가 되겠고. 자, 2번. A 상품을 갖다가, 그죠? 1,000개 판매했을 때 매출 원가. 그죠? 매출 원가는 고정비 12만원. 플러스 변동비. 그죠? 하나에 40원씩. 그죠? 1,000이죠? 그래서 1,000개라고 했으니까 이게 4만이네요. 그러니까 16만. 맞고요. 자, 3번. 매출이익이 0이 될 때의 매출량은 제품 A의 경우 1,500개다. 해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0, 여기서 매출이익이 0이니까 매출이익이 0이라는 얘기는 매출액하고 매출원가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가 서로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500개. 그러면 여기 1,500, 그죠?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이거 지금 120. 매출원가, 그리고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 그죠?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빵빵빵 3개씩 날려버립시다. 3개씩은 날리고요. 그럼 여기는 15 곱하기 12 적으면 180이네요. 180. 자, 여기는 봅시다. 여기 120이 있고 여기 60이 있네요. 아, 서로 같네, 그죠? 3번도 옳은 얘기가 되겠네. 4번. 매출이익이 0이 될 때 매출량은 제품 B의 경우에는 1,500개다. 해봐도 딱 느낌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어떻든 너는 이거고. B니까 B. 그 다음. 고정비, 아유, 여기서 이미, 그죠? 안 되는 거죠? 없애버리고. 3개 없애주고. 여기 없애버리고. 한눈에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80에다가
90, 그죠? 270 안 되죠? 딱 봐도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상품 A와 상품 B의 매출원가가 같을 때, 그죠? 상품 B의 매출량이 6,000개면 상품 B의 매출량은 2,000개다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매출원가가 서로 같아요. 매출원가 고정비에다가 변동비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는 12만원 더하기 40원 곱하기, 그쵸, 6,000개. B 30만원 더하기, 그죠? 2,000개라고 그랬죠? 30 곱하기 2,000개. 그쵸? 네. 요거밖에 하면 되겠네. 24만. 여기 36만. 6만이죠? 6만. 그죠? 36만. 오케이. 그죠? 갖다가 수고했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하고, 자, 다음 수업 시간에는 77번부터 100번까지 싹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계산 문제, 그거 다 좀 보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